스타카토 33회 파트 2의 주제는 역사교과서 근현대사 비중 축소 논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일고등학교 교사이시고 청소년을 위한 한국의 근현대사 저자이시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집필자의 한 분이시기도 한 조항호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노래도 불러드렸는데 스승의 은혜 하늘 같아서 비록 며칠 지났지만 근데 스승의 날 카네이션이나 뭐 이런 거 많이 받으시나요? 요즘에는 학교에서 그 스승의 날 행사를 거의 안 합니다. 안 하고 이제 뭐 문자 하는 애들도 있고 요즘에 또 카톡 되니까 카톡으로도 얘기 많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저도 사실은 뭐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친 지 이제 겨우 4년밖에 안 됐는데 네. 몇 친구들이 제 페이스북에다가 네. 머리 크고 만난 스승 중 최고이신 분을 야. 이 자랑질. 자, 핫이슈 두 번째 테마로 잡아온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교과서 근현대사 비중 축소 이 논란입니다. 자, 지금 역사교과서를 집필하고 계신 선생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부터 왜 축소하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 얘기 이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발행되어 있는 한국사 교과서가요, 대개 한 370쪽에서 440쪽까지 되는 책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일선 학교 선생님들은 계속해서 이거 너무 가르쳐야 될 분량이 많다. 이 축소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이제 오래전부터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 뭐 수능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집필자들 입장에서는 함부로 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책엔 안 썼는데 다른 책엔 다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책 가지고 가르치는 애들이 불리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교과서 분량이 자꾸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너무 크다, 안 되겠다, 줄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냥 그렇게 하고 단순히 줄이면 괜찮은데 이제 그 줄이는 내용의 어떤 방향이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정치사 중심의 통사 체제로 가겠다. 사회 경제사 이쪽이 이제 많이 줄어드는 거죠. 이런 쪽이 하나고,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비중을 지금은 5대5 내지는 4.5대 5.5 정도 되거든요. 예. 역으로 이제 6대4 정도로 바꾸겠다 하는 이런 두 가지 점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내놓은 안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주장을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기저에 어떤 생각이 그러니까 있는 걸까요? 정치사 중심의 통사 체제로 간다는 거는 지금 이제 분량을 줄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근대사와 근현대사 비중을 5대5에서 6대4로 하겠다. 이거는 조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줄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줄이려고 한다고 이제 생각하실까요? 이제 그쪽 발표로는 이런 식의 논리를 내세우는 거죠. 우리 역사가 이 반만년 역사, 5천년 역사인데 150년밖에 안 되는 근현대사를 절반을 쓴다는 게 말이 되냐. 비중이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일본이 뭐 임나경영설 같은 거 다시 내세우고 또 중국이 동북공정하고 이러기 때문에 고대사의 서술 비중을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몇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지금 현 정부, 현 정권의 어떤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구체적으로요. 현 정권의 의도라는 것은 그러면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근현대사 서술, 특히 현대사 서술을 가지고 이제 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걸 뭐 흔히 이념 갈등이다 그러는데 저는 사실 이념 갈등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그 세간에서는 이제 이념 갈등이라고 하죠. 그런 이념 갈등이 이제 자꾸 노출되고 논란이 자꾸 되니까 왜 골치 아프게 그러냐. 아예 쓰는 걸 좀 줄여서 그런 갈등을 없애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결국 근현대사의 분량을 좀 줄이자라고 하면은 역시 군부 정권 시절이나 독재 정권 시절의 이야기 이런 것들의 분량이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상당히 줄어든다고 봐야죠. 제가 그 표 가져온 거 한번 이건가요? 그거 가지고 말씀드리면요. 지금 왼쪽에 음영이 안 들어간 부분이 이제 현재 교과서, 제가 집필에 참여했던 교과서의 서술 분량이고,
지금 오른쪽 음영 들어간 부분이 이제 예상되는 그런 분량을 제가 한번 추정해 본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전근대사가 총 이 지금 나와 있는 교과서는 162쪽 정도가 되고 근현대사가 194쪽 정도. 이게 본문 서술만 따진 겁니다. 예. 그 부속물들 빼고요. 그런데 요것을 만약에 전체적인 분량을 줄인다고 했으니까 지금 356쪽 정도 되는 분량을 320쪽 정도가 서술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이 6대 4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예.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를. 예. 지금은 162대 194인데 예. 이거를 192대 128로 바꾼다. 예, 그렇죠. 그렇게 되는군요. 바꿀 것 같다. 예, 그렇게 바뀌어질 것이다. 예, 예상된다. 시한대로 간다면.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는 뭐 6대 4 이렇게 하면은 일반인들은 뭐 크게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네. 실제 서술 분량에서는 이게 그러네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 지금 현재 190쪽 정도 되어 있는 근현대사 비중이 120여 쪽으로 줄어들으니까 한 70페이지 정도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할 말들이 별로 없겠네요. 그냥 사실관계만 탁탁탁탁 나열하고 그냥.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예. 예를 들어서 이 유신 독재에 대해서 서술한다. 예. 그러면은 지금은 최소한 2쪽 이상을 쓰게 됩니다. 근데 뭐 지금 다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몇선 개헌을 통해서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었고 뭐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그게 만약에 한쪽으로 줄어들게 되거든요. 한 페이지로 줄어들면? 2쪽 쓰던가 한쪽으로 줄어들게 되면 이 보통 유신 체제는 권위주의적 독재 체제였다. 이제 교과서엔 그런 식으로 서술하는데 예. 학생들이 권위주의적 독재 체제라는 게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량이 적으면 유신 헌법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쵸. 시험에는 그 헌법 같은 게 나니까. 유신 헌법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뭐 긴급조치권이라든가 뭐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권 이런 대통령한테 뭐 권한이 집중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걸 빼고 평가만 쓰면 말이 안 되고. 그거까지 써야죠. 줄어들어도. 예. 그거까지 쓰는데 그런 얘기는 학생들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위주의적 독재 체제라는 걸 알려면은 그 당시에 유신 체제에서의 어떤 뭐 저항이라든지 탄압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거 기본권 침해 예를 들어 문제 뭐 이런 금지곡 만드는 거, 뭐 야. 장발 단속한 거, 미니스커트 뭐 단속한 거 이런 얘기를 하면 학생들은 금방 알아듣거든요. 아 이게 모술 체제였구나 바로 알아. 요즘에 또 음악에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금지곡 얘기하면 금방 압니다. 근데 근현대사 비중을 줄입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저 학문적 입장에서 하는 겁니까? 어떤 세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 문제는 뭐 교학사 교과서를 썼던 그쪽 이른바 이제 소위 뉴라이트사 뉴라이트 쪽. 그 뉴라이트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 일제의 이 강점이 긍정적 우리 측면이 있다. 근대화 시켜줬고 독재를 했지만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왜 자꾸 독재한 것만 부각하냐 이런 왜? 것도 긍정적으로 보자. 나름대로 우리의 역사를 갖다 스스로 폄하하려고 그러냐? 예, 인권 탄압도 하고 이랬는데 뭐 잘한 것도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예. 저는 이제 그런 걸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싶은데 이 사람들 이 조상들이 누구였나 이런 것도 좀 한번 궁금하고요. 예, 사실 예,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본질적으로 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까? 이게 국민 정서에 굉장히 지금 어긋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는 어떤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 이런 거랑 맞물려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군부 정권 시절에는 근현대사의 토론 자체가 불가능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근현대사에 대해서 새롭게 조명하면서 진실과 사실을 제대로 규명하려고 했던 것도 그렇게 오래된 얘기는 아니죠. 민주화 이후의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교과서로 말씀드리면요. 내용이 별로 없었죠, 뭐 거의. 없었죠. 가리키지도 않았고요. 그랬죠. 예, 예. 자, 그러면 민주화 이후에 근대사, 현대사를 갖다 새롭게 조명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아예 그냥 가둬놓았던 사실들을 이제 꺼내는 작업이 겨우 이제 한 십몇 년 이어져 오다가 다시 이제 역사 전쟁. 심지어 그게 이제 지금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요. 예. 이게 박정희 집권 시기에는 한마디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징용, 징병 문제 뭐 이런 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 이게 다 80년대 이후에 6월 항쟁 이후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실제로. 좀 지금 분들이 이해를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방송에서 공해란 말을 쓰면 심의에 걸렸습니다. 공해? 공해. 그냥 물이 오염됐고 공기가 좀 오염됐다고 나쁘다고 해야지 예. 공해라고 해서 이건 하에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바로 그랬죠. 못 제가 쓰던 시절이었으니까. 그 예전에 이제 방송사에서 음악 프로그램 진행할 때 그 LP판들이 이제 쭉 있으면 그게 이제 거기에 빨간 걸로 이제 도장을 막 찍어놨잖아요. 방송 금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유가 있어요. 그 목록에 보면은. 찍 지우고서 옆에 뭐라고 쓸 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팝송 중에 예를 들면 I'd love to change the world. 그러니까 나는 세상을 바꾸고 싶다. 금지. 체제 전복. 체제 전복. 뭐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 누구든지 세상을 지배하길 원한다. 네? 그 빌보드 차트 1등까지 한 노래예요. 금지. 체제 전복. 그러니까 교과서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예를 든 대로 공해란 단어를 갖다 지우고서 과학 교과서를 쓴다거나 사회 문제 교과서를 쓴다면 이건 완전히 웃기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제 근현대사를 축소하다 보면 결국은 그런 식으로 집필 자체가 가만 바뀐다. 보면 불과 한 20, 30년 전에 우리가 북한 같은 나라에 살았어요, 진짜. 그죠? 그래서 그렇죠. 남들이 볼 때는 그랬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면. 선생님이 나오셨으니까 또 궁금한 거. 틀림없이 민주화 이후에 물론 김영삼 대통령 때는 조금 아닐 듯한데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라든가 위원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과거 의문사 정리 규명을 위한 진실 규명을 위한 위원회도 있었고 각종 위원회 활동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역사적인 재평가라든가 아니면 진실 규명 작업이 벌어진 것들이 교과서에 반영이 돼가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거와 이명박 대통령 시대 그 이후하고 다릅니까? 흐름이 완전히? 그러니까 그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2007 교육과정이 2007. 책이 다 나온 상태에서 2달 만에 수정을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시작했던 7차 교육과정 2007 교육과정 개정 교육과정 그 작업이 2007년에 이제 나오자마자 이명박,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수정이 됐습니다. 그 2달 동안 뭐 상당한 분량을 2달 만에 불과. 그러니까 그때 방향도 근현대사 분량을 줄이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때도요? 이미 그때 그러니까 지금 그게 금성교과서 파동부터 그 2007 개정교육과정 교과서에 대한 어떤 개편 작업 그리고 그 뒤에 이제 2009 지금 현행 교과서 요 책입니다. 요 책 나오는 과정 이 과정에 저는 이제 계속 참여를 했었는데 끊임없이 이제 의심이 드는 게 이 양반들이 이 현대사를 자기 입맛대로 써주기를 바라는구나. 근데 이제 금성교과서 파동 났을 때요. 근현대사 교과서. 뭐 정확하게 누군지는 기억 안 나는데 어떤 한나라당 의원이 고등학교에서 한국 근현대사 배운 학생들은 반 한나라당 정서를 갖게 된다. 정확히 맞네. 사람이 이렇게 좀 진솔한 사람도 아니, 있네. 그리고 정확히 본 거네요. 왜냐하면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은 뭐 저기 30 세력들, 5060 세력들이 핵심이었으니까 그 사람들 얘기가 비판적인 내용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현대사 얘기를 우리가 들추다 보면. 정확한 사람 분석이네. 김한란 같은 경우 뭐 이대 총장하고 사실 이대를 버틴 거죠. 일제 강점기에. 뭐 이런 그리고 훌륭한 뭐 제자들한테는 아주 훌륭한 스승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점만 부각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대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친일한 것도 있더라. 여지껏은 그 내용을 싹 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내용도 같이 써놓고 한번 평가해보자. 그러니까 학생들이 동상에다 뭐 스티커도 막 붙이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검정 과정에서 그 얘기가 한번 나왔습니다. 김한란 동상을 실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 동상이 이화여자대학교에 있다라고 쓰니까 이건 특정 집단을 비하할 우려가 있다. 이거 빼라 이 동상을. 그러니까 이대라는 표현을 지우려는 게 아니고 동상 자체를 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럼 뭐 우리나라에 뭐가 있으면 우리나라에 뭐가 있다고 얘기하면 우리나라를 폄하니까 우리나라를 빼야 되는데. 그럼 제가 그거 뺐을 것 같습니까? 안 뺐을 것 같습니까? 안 빼셨겠죠. 안 뺐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게 안 빼고 버티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칼자루를 저쪽에서 교사 한 사람의 입장, 집필자인 교사 한 명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넣은 의도는 학생들이 이제 어떤 친일 반민족 행위 문제가 아직도 이게 계속되는 문제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최고 지성의 집단에서조차도 동상을 세워서 기리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이거 현재 역사라는 게 이제 현재의 문제니까 결국. 그것뿐인가요? 사실은 김한란 동상 이대로 있고
이대로 있고 이대로 그리고 김성수라는 그대로 사람도 친일인데 고대로 있잖아요. 뭐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그 밑에서 도시락 까먹으면서 살았네 진짜. 그러니까 자, 근데 아니 예, 시대 예. 구분을 하나만 좀 부탁드릴. 예. 나름대로 보수라고 하는 것은 민족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좀 잘 쓰려고 하는 것은 뭐 그렇다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건 보수 수구 세력이 자기 기득권 입장에서 역사를 갖다 건드리고 싶어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 생각이 그러니까 드네요. 전에 그런 요구, 수정 요구가 한 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근현대사를 쓸 때 항상 시작이 예. 그 제국주의 침략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왜 자꾸 제국주의를 침략으로만 서술하냐. 뭐 우리가 침략 당한 거니까 당연히 침략으로 쓰러 그런 관점에서 쓰는데 이걸 침략이라고 보지 말고 진출인가? 세계 자본주의 확장으로 써달라. 객관적이구만, 진짜. 예,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한 기사들은 끊임없이 쏟아내면서 막상 우리 역사 교과서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뭐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좀 더 있어서 중요한 그러니까요. 문제일 수 있는데 그런 세력들의 이제 네트워크와 방향성을 갖다 항상 이렇게 컨트롤해주고 기름칠도 해주고 하는 세력이 이제 보수 언론이기도 하죠. 예. 제가 이제 그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 취임할 때 그 취임사를 한번 꼼꼼히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승만. 예, 읽어본 적이 없네요. 예, 그거 잘 모르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일제 강점기 때 항일 투쟁을 했던 이 순국 선열들, 애국 지사들에 대한 단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민지배에서 빠져나와서 건국한 나라인데 예. 항일 투쟁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거나 그들한테 이제 존경심을 표한다거나 단 한 글자의 언급도 없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오로지 반공을 통해서만 세운 나라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 문제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 지금 우리 역사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여기서 지금 부딪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요 교육개정 과정 시안 여기에도 보면은 과거에는 일제강점기에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을 서술하도록 교육과정에 명시가 돼 있었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딱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근데 우리 헌법 전문에 헌법에도 있는 거죠.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한 정부라고 분명히 돼 있잖아요. 상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예,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근데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야, 그건 정말 놀라운 얘기고 그런 인식과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명목상으로라도 그런 언급을 하는 것이 이게 기본 어떤 그러게요. 상식. 야, 그때부터 근데 이제 반공 얘기만 시작한 거예요. 이미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자, 근데 선생님 이렇게 되면 이제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막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이제 시안이라고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 나온 이유도 이 보다 많은 사람한테 이제 이런 현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수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동안 이제 교육부나 현 정부가 해오던 태도나 이런 걸 보면 조금 이제 워낙에 밀어붙이잖아요. 워낙에. 그 국정화 문제도 사실은 아직 결론이 안 났거든요. 9월에 발표한다고 그랬는데 그 아직도 국정화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높은 쪽에서 이제 좀 그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 대목에서 이완구 총리의 전 총리의 얘기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진실을 이기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오늘 수고들 하셨으니까 비타백 하나씩 드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33화 두 번째 무대는 근현대사 역사 교과서에서 근현대사의 비중 축소 문제는 왜 문제이고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